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재직 당시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수시로 전화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오늘 보도한 내용이죠. 한겨레신문은 이상하리만치 통화 빈도가 잦았다고 복수의 특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자, 법원행정처 차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도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이렇게 수시로 전화통화를 해야만 했을까요? 흔치 않은 현상인데요. 지금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법원행정처 차장 간단히 정리하면 법원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의원님?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대법원장 직속기구로 법원 행정처가 있는데요. 네. 행정처의 가장 이제 1인자는 처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 네. 차장입니다. 근데 형식적으로는 2인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인사, 예산, 사법부 내부 모든 사무 그리고 또 네. 대정부, 대국회, 대언론 신분 모두 총괄하는 핵심 요직 중의 요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원행정처 차장 자리에 있으면 판결 내용이라도 이런 것들도 좀 사전에 볼 수 있다든지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재판에는 개입하게 돼 있지 않지만. 그렇죠. 어쨌든, 네. 개입하겠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과 법원행정처 차장이 그렇게 수시로 통할 일이 있는 건가요, 원래? 사실 업무적으로는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사실. 예. 예,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할하는 기구는 네.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예. 이런 권력기구이고요. 네. 사법부는 정말 우리나라 상권 분립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네.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 중심으로 독자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 행정처하고 통할 일은 업무적으로는 없다고 사실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원칙인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네. 통화를 했을까요, 그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병우 수석하고 임종헌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연수원 기수도 틀리고 예. 친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왜 통화가 그렇게 잦았냐. 결국은 그렇다면 저는 단초를 이 김기춘 비서실장 김영환 민정수석의 업무 일지에 나오는 예.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시했다는 내용 거기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법원을 길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예. 사법부 길들이기 예. 이렇게 지시와 함께 상고법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상고법원. 예. 네, 상고법원. 그리고 예. 또 거기에 보면은 법원 지도층과 커뮤니케이션 강화 네.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음흠. 그래서 메모를 토대로 업무 네. 일지의 메모를 토대로 유추를 해본다면 예. 당시에 굉장히 대법원의 가장 큰 현안이 상고법원 신설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같은 경우는 상고법원 신설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고 또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사법부 길들이기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두 가지를 매개로 해서 두 사람이 통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고법원은 사실 이제 생소한 단어인데요. 지금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고등법원하고 대법원 사이에 또 하나의 어떤 신급을 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상고법원으로. 결국은 그런데 예. 이게 상고법원이 신설이 되게 되면 예. 대법원의 모든 사건을 대법원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상고법원 단계에 대해서 종결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죠. 결국은.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그러니까 상고법원 신설을 계속 추진을 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보도가 돼서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네. 이거는 지금 국회에서 법을 만드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청와대하고 직결되는 문제인가요? 그렇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 지금 이게 총선이 있었던 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작년에 총선이 있었고 총선 전에는 사실 네. 새누리당에서 180석, 200석까지도 그랬죠. 당선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사실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새누리당 예상대로 됐다고 되면 상고법원 신설이 가능한 구조가 될 수가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그 대법원 입장에서는 상고법원 신설에서 청와대 의중이 중요했으니까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수시로 연락을 취했다. 일단 이렇게 그러면 가설을 깔아놓고요. 그러면 청와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은 그 대가로 법원에 뭔가를 요구를 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측상. 그게 그렇죠. 뭘까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다루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런 당장 작년 같은 경우 그리고 올해까지도 그 선거법 사건들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예. 네. 그리고 나서 그 본인들과 관련된 또 사건들, 또 우리 야당 쪽의 불리한 사건들 이런 것들 굉장히 그 판결 통제 부분과 관련된 예. 것들이 많이 사실 있는 거죠. 예.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대법원에 어떤 루트를 만들어서 판결과 관련한 통제를 할 수가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인 관계인 것이기 때문에요. 네네. 그 부분 아니고는 그렇게 민정수석과 법원행정처 차장이 그렇게까지 빈번하게 통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중간 정리를 하면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판결 내용을 좀 그러니까 조율할 어떤 정책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있었고 대법원에서는 상고법원 신설이라고는 현안 과제가 있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서로 이제 그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기브앤테이크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추측되는 것으로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가 풀려야 되는 게 자 청와대 의중대로 특정 사건 판결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싶었다고 가정을 하면 법원 행정처 차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러니까 재판부로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영향력이. 이게 가능한 그렇죠. 얘기인가요?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로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직접적으로 판사들에 대해서 뭐 이런 판결을 해라 저런 판결을 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예. 그런데 법원 행정처에 또 많은 동기 판사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뉘앙스를 주는 형태 그리고 그 판결이라는 것이요. 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기일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라든지 여당에게 유리한 사건 같은 경우는 빨리 판결이 나게 한다든지 또 불리한 사건은 늦게 판결이 하게 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네. 그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식으로도 또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사안이 지금 판사회의도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원 내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던 의혹도 제기가 됐고 그 전 단계에서 법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대해서 대부분이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도 이미 제기가 됐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지금 법원 내 분위기에서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독립성이 지금 온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지금 임종원 전 차장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네. 정말로 이런 대선 국면에서 지금 가려진 측면이 굉장히 큰데요. 예. 사실은 정말 이 사법부 독립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새로 조사팀을 구성해서 이인복 대법관을 전 대법관이 주축이 돼서 조사를 했는데 예.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금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서 네. 되짚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법관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가 만약에 하나라도 작성됐다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것도 완전히 국기문란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 지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사실이 그 박영수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는 것 아닙니까? 수시로 통화했다는 내역이.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수사범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더 이상 진척을 시키지 못하고 끝냈다라는 게 특검팀 관계자들의 이제 증언인데 하지만 이게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종료가 되고 검찰로 넘어왔을 때 그러면 검찰이 이건 수사를 할 수도 있었던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우병우 전 수석 사건을 조사하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는 할 수 있는 단계였다고 봅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은 예. 임종원 전 차장이 지금 그 신분이 그대로 법원 행정처 차장이었으면 좀 더 조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즉각적으로 어떤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수사를 들어갔을 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이거 사직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참고인으로라도 소환을 해서 어떤 경위로 이렇게 통화를 많이 하게 됐는지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많이 하게 됐는지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덮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전혀 불렀다는 지금 저희가 기록을 다 안 받고 참고인이 어떤 사람들이 다 소환됐는지는 사실 밝혀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임종원 전 차장을
소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가 전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이제 불구속 기소 사건입니다만 이제 공판이 조금 있으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의원님은? 지금 이미 불구속 영장이 기각이 되고 예.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사실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구속 영장이 기각됐을 때 그것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에서 벌써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취지의 그런 영장 기각 사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어려운 좀 상태라고 보이고 검찰이 또 얼만큼의 수사 의지를 가지고 네. 공판에 임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서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이것도 그러면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또 하나 이제 과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함께 하면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백혜련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법원행정처 차장 간단히 정리하면 법원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의원님?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대법원장 직속기구로 법원 행정처가 있는데요. 네. 행정처의 가장 이제 1인자는 처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 네. 차장입니다. 근데 형식적으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재직 당시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수시로 전화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오늘 보도한 내용이죠. 한겨레 신문은 이상하리만치 통화 빈도가 잦았다고 이 복수의 특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자, 법원행정처 차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도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이렇게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해야만 했을까요? 흔치 않은 현상인데요. 지금 개입하겠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과 법원행정처 차장이 그렇게 수시로 통할 일이 있는 건가요, 원래? 사실 업무적으로는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사실. 예. 예,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할하는 기구는 네.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예. 이런 권력기구이고요. 네. 사법부는 정말 우리나라 상권 분립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독자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행정처하고 통할 일은 업무적으로는 없다고 사실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원칙인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네. 통화를 했을까요? 그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병우 수석하고 임종헌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연수원 기수도 틀림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인사, 예산, 사법부 내부 모든 사무 그리고 또 네. 대정부, 대국회, 대언론신부 모두 총괄하는 핵심 요직 중의 요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원행정처 차장 자리에 있으면 판결 내용이라도 이런 것들도 좀 사전에 볼 수 있다든지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재판에는 개입하게 돼 있지 않지만 그렇죠. 어쨌든 네.